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두둥두둥. 여러분, 지금 이제 수험 생활 시작하는 겁니다. 현역도 있을 것이고, 재수생도, 삼수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그 분야에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첫 마음,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과 늘 공유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로 이 대장정의 시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선물은요, 첫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저마다 지닌 상처 깊은 곳에 맑은 빛이 숨어 있다. 첫마음을 잃지 말자. 그리고 성공하자.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 마음으로.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첫 마음으로 이 수험 생활을 시작하신다면, 잊지 않고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의 그 첫 마음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제 선물 공유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20강, 이 한국사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이렇게 잘라놓은 그 페이지가 있으니 판서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써 가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터넷 강의를 공부할 때는요, 굉장히 이 강의 자체가 수동적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능동적 형태가 돼 계셔야 합니다. 저 뚫어지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쓰셔야 되고요. 저 밑에 빈 여백 페이지 있죠? 쓰셔야 돼요. 거기 깜지처럼 예쁘게 쓸 필요 없어요. 깜지처럼 쓰시면 돼요.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볼 때마다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자꾸 중얼중얼 거리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여기 있는 선생님, 이 랜선을 탄 이 선생님의 향기도 느끼셔야 돼요. 저는 어떤 향수를 뿌렸을까요? 느끼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집중하셔가지고 정말 오감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첫 마음은 계속 갈 수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네. 자, 어쨌건 간에 이 강의를 들을 때는요, 왕창 들으세요. 왕창. 하나 강의 끝나고 뒤에 별 채우기, 그 다음에 또 2강 들어가고 별 채우기. 그 별 채우기 할 때는 1강과 2강 별 채우기. 그 다음에 3강 들었어. 그 다음에 1강, 2강, 3강 별 채우기. 그 다음에 4강. 5강 들어간다. 그러면 1강, 2강, 3강, 4강 별 채우기 5강. 자, 요런 식으로 꾹쭉쭉 좀 빠르게 하루에 한 10강씩 들어도 돼요. 이거 이틀 만에 강의 그냥 완강해도 됩니다. 그냥 몰아서 빠르게 한 다음에 복습을 별 채우기를 통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공부 방법도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 자, 구석기 시대부터 들어갈게요. 이게 여러분들 앞에 전근대 파트를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앞에 전근대 파트는 어렵게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왜? 양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다 보니까 중요한 것 이외에는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전근대 파트에 여러분들의 힘을 쏟지는 마시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셨죠? 자, 구석기 시대 갑니다. 이 구석기나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 문제가 나올 때는 그냥 사진 주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를 알면 돼요. 예를 들면 구석기야, 이제 뗀석기 사진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 구석기네. 그러면 요 사진 보고 이 당시 생활로 옳은 것은 이동생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요렇게 답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요, 무리지어 다녔고요. 주로 사냥과 채집을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가두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이동생활을 했다. 왜? 먹을 게 없으면 다른 데로 가야지 그죠?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하면서 이동 생활을 했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용했던 도구는 바로 이 떼어낸 석기를
사용했다. 그 대표적인 뗀석기가 바로 이 주먹도끼다라고 하는 거, 이 주먹도끼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 사진은 바로 이 주먹도끼일 겁니다. 예, 주먹도끼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사진을 통해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아하, 이건 구석기 시대구나 라고 해서 가시면 됩니다. 끝! 네, 구석기 시대는 이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신석기 시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앞에 구석기 시대는 이동 생활했단 말이야. 먹을 게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단 말이야.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이동하지 않아. 왜? 농사를 짓거든, 농사. 이게 핵심이야. 농경의 시작.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농경의 시작. 요게 신석기 시대를 규정하는 핵심적 키워드고,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농경의 시작. 뭐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농사 지었다. 뭐 밭농사 위주였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뭐 나중에 이제 청동기 시대 가면 농사가 이제 뭐 벼농사도 하고 좀 더 발달되는 모습 보일 텐데 일단 밭농사 위주로 왜냐면 씨만 뿌리는 테니까 이런 모습을 갖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당시 이 시험 문제에 또 자주 나오는 사진들이 뭐가 있냐면 요 가락바퀴. 요 가락바퀴 사진 잘 나와요. 예, 그냥 가운데 구멍 하나 뚫려 있는 거야. 예, 실을 이렇게 감아주는 어떤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락바퀴라는 거. 사진만 보고 아 이거 뭐 실을 좀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뭐 옷감을 만들 때 쓰는 어떤 그런 도구들 중에 하나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어라고 하는 느낌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가락바퀴. 그다음에 뼈바늘 뭐 실 나오면 그 실 갖고 이제 뭐 이렇게 꼬매기도 하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물도 만들고 그런 뼈바늘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농사를 지으니까 이동 생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착 생활을 시작하였다. 자, 그러면 집이 필요할 거냐? 정착 생활, 그러니까 집, 웅집이라는 곳이 있었겠죠. 이 웅집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렇게 강물이 흘러. 강물이 흐르면 두릉두릉 이렇게 한 반지하 정도로 땅을 판 다음에 여기 원형이에요. 위에서 보면 원형입니다. 가운데는 화덕, 불을 피우는 곳이죠. 이렇게 놓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이런 웅집. 왜? 바로 농사를 지으니까 바로 이런 웅집이 필요했겠죠. 웅집에서 생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요 웅집 형태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오는 형태다. 구석기 시대는 왜 이동 생활을 했을까?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예. 음식이 떨어지면, 먹을 게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모습에 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요, 구석기 시대 뗀석기가 있다면, 주먹도끼가 있다면, 신석기 시대는요, 바로 간석기, 뭐 갈돌. 이제 좀 더 기술이 발달한 거야. 갈아가지고 쓰는 갈돌과 갈판, 간석기를 활용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착 생활을 했으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니까, 뭐 씨앗을 담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이고,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당시부터 이제 그릇 같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신석기 토기가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더라라는 거. 와우! 아까 제가 구석기 시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 하면 사진 하면 주먹도끼라고 했죠. 신석기 시대 가장 많이 나오는 사진 하면 역시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 빗살무늬 토기. 아, 이것만 보면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의 토기야. 아, 신석기 시대 왔으니까 토기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좀 아트적인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있나 봐. 빗살로 쭉쭉쭉쭉 만들었네. 와우, 대단하다. 이런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그래가지고 이 당시부터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하늘의 어떤 변화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신을 믿는 거지. 농사를 잘 짓게 해주세요. 하느님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늘한테 뭐 믿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뭐 애니미즘, 태양을 믿는 애니미즘이 있고요. 뭐 짐승을 믿는 토테미즘이라든지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능, 종교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이때부터 이제 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정착 생활,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농사를 짓게 되니까 정착 생활하니까 집도 필요했고 움집이 나온 것이고, 정착 생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뭔가 담을 게 필요하고 그릇도 나오는 것이고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이런 생각들도 뭔가 어떤 태양을 믿는 애니미즘 이런 게 나오게 되는 모습들. 이 모든 게 다 모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석시대의 핵심은 농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요걸 놓치지 않으세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석기 시대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자, 요 정도면 됐어. 자, 다음. 자,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기원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기원전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기원전. 기원전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기원 후지. 지금 이제 2022년도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건 기원 후. 기원 1년부터 지금 2022년 흐른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시대는 그 기원 전이야. 전. 뭐 70만 년 전부터 출발해가지고 쭉쭉쭉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 같고요. 신석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 뭐 이제 농경의 기술이 좀 발달하니까 이제 벼농사 뭐 이런 것들을 지었다라는 게 있었겠죠. 근데 이 당시가 되면 농경의 기술이 좀 발달하니까 이념이 뭐냐면 남는 거야. 기술이 발달하니까 쌀 재배 뭐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이죠. 뭐 팥 농사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좀 남는 게 생겼네. 이 남는 거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라고 싸워. 이러면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해. 인간들은 왜 그런지 몰라.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걸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워. 어찌 보면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청동기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싸워. 누군가는 이길 것이고 누군가는 질 거 아니야. 그 이긴 사람은 지배자가 되는 것이고 진 사람은 피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가 배고픈 평등사회였다면 이게 깨지는 거야. 청동기 시대부터는 이제 평등사회 아니야. 이제부터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그 역사가 시작이 언제부터다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 나오고 있더라 라고 하면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 키워드는 뭐냐면요. 바로 계급의 출현이다. 계급의 출현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신석기 시대의 핵심은 농사의 시작이다 라고 설명드렸고 바로 이 청동기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다? 계급의 시작.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모습들이 이때부터 나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어떤 지금의 모습들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지금 심하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출발들이 언제부터였을까? 바로 이 시대부터였구나. 청동기 시대부터였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유추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가 되면서요.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움집이라는 걸 짓는데요. 이 당시 좀 더 이제 기술 발달하는 거야. 항상 시간이 흘러가면 기술 발달하잖아. 발달하면서 집의 모양도 이제 반지하가 아니라 올라왔고요. 지상 가옥화되면서 집 형태도 네모난 형태 이런 모습으로 오고 있다. 그러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대신 그 신석기 시대 같은 강가나 바닷가에 이 집이 위치했다면 바로 여기는 구릉지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 구릉지대는 뭐냐면요. 앞에는 이렇게 내가 흐르고요. 뒤에는 산이 있는 지금의 어떤 농촌 사회의 풍경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벼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지금의 농촌 사회 떠올리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바로 이 시대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해하시면 되는군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뭐냐? 이거죠. 바로 이 반달돌칼이 되겠습니다. 반달돌칼. 이 모습이 딱 나오면 이건 청동기야.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 반달돌칼이 왜 의미가 있냐면 자 봐요. 아까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럼 그 당시에 사용했던 도구는 뭘로 만들었겠어? 갈돌, 갈판, 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간석기 얘기했다. 자,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는 뭘로 만들었을까? 청동기 시대니까 당연히 청도로 만들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왜냐면 청동은요 좀 무르기도 하고요 귀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농촌사회 가가지고 아이고 할머님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 벼를 베야 되는데 낫을 갖고 왔는데 낫을 했는데 이 낫이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죠? 청동은 귀하단 말이야. 그 청동을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기구는 뭘로 만들었다? 돌로 만들었다. 그 돌로 만든 대표적인 바로 이 반달돌칼이더라. 반달 뭐 하는 거야? 이거 벼 벨 때. 이렇게 벼 벨 때. 벼 이삭 자를 때. 요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니까 반달돌칼 나오면 이건 청동기야. 오케이? 내가 얘기했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구석기는 주먹도끼 제일 많이 나와. 신석기는 빗살미 토기 제일 많이 나와. 청동기는 반달돌칼 나올 수 있어요. 요거 나오면 이건 청동기야. 요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험 문제는 무조건 사진 주고 이게 어느 시대냐? 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 보시고 여러분들 기억만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는 또 민무늬 토기라는 게 있어요. 이 민무늬 토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늬가 없다. 무늬가 없는 토기라는 얘기죠. 민자라는 얘기죠. 자, 무늬가 없는 토기인데 아까 제가 신석기는 어떤 토기라고 그랬죠? 무늬 있잖아. 빗살. 그래서 빗살 무늬 토기라고 했잖아. 근데 청동기는 없다.
없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에서 발견된 토기 같은 경우는 이 손잡이까지 있어요. 무늬는 없는데 손잡이가 있는 이런 토기를 미송리에서 발견됐다라고 해서 미송리식 토기라고도 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 반달 독화 지금 핵심이고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두둥두둥 바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청동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라는 것을 꼭 봐주세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 시험에 진짜. 그냥 정말 이 청동시대 나오면 이거 고인돌 사진, 비파형 동검 사진이 그냥 도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딱 나오면 이거 청동기야. 다시 한번 얘기해. 구석기는 주먹토끼 사진, 그 다음에 신석기는 빗살무늬 토끼 사진, 청동기는 바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사진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러면 사실 끝나는 거야. 여기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만 제일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은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고조선, 단군 세운 고조선의 문화유산 그 범위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청동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잉여물이 생기면서 서로 싸우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이렇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나뉘게 됐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계급의 출현 때문에 되겠다. 자, 이러니까 가진 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또는 못 가진 자들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의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겠죠. 바로 그게 국가, 최초의 국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살고 있는데, 그렇구나. 이런 어떤 국가의 형태의 출발이 바로 이 계급사회의 출현을 알렸던 청동기 시대부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출발의 어떤 원형, 출발의 어떤 그 지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국가 고조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책 좀 읽으셨죠? 단군 이야기 알죠? 우리 할머니가 누구야? 우리 할머니는 곰이잖아, 곰. 왜 그 하늘에서 그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그 호랑이하고 곰 동굴에서 이렇게 버티다가 호랑이는 솔직히 이거 unfair해. 아니 마늘과 쑥을 줬는데 원래 마늘과 쑥은 곰은 먹지만 호랑이 안 먹잖아. 공정해야지. 공정한 싸움이 아니야 이거는. 결국 호랑이는 뱉기 늘잖아요. 안 됐어 난 호랑이 보면서. 결국 곰은 이거 웬 나이스 해가지고 곰은 그거 먹으면 버티잖아요. 결국 그 곰과 환웅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가 바로 단군이었고 그 단군이 세운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쨌건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풍백, 우사, 운사, 풍백, 바람풍, 구름, 운자, 비우자 다 농사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어떤 신들을 데리고 내려왔다. 이 당시도 역시 농경이 있었구나. 이건 알 수 있죠. 그럼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급의 출현. 그들이 이제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거니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난 진짜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야. 자,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뭐야? 이게 바로 홍익 인간 아니야? 홍익 인간. 이 뜻이 뭐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여기다 좀 의미를 좀 부여해 보자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내가 그냥 역사 사실을 외운 게 아니라 거기에 나의 삶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지. 자, 봐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단군조선이야. 그 나라를 세운 이유가 뭐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세운 거야. 야,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은 말이야.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제압하기 위해 세운 나라 아니야. 어마어마한 그 부를 가지고 그냥 쟁취하기 위해 세운 나라 아니야.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운 나라예요. 와우. 우리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야. 우리의 역사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지. 우리 역사의 출발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운 나라에 살고 있는 나예요. 그럼 나 역시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고민하고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는 이 고조선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것. 제가 굉장히 템포를 빠르게 갔지만 잠깐 멈춰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전 그래서 이 BTS 좋아요. 정말 이거 백범 김구 선생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문화 강국론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문화로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저는 이게 바로 단군 조선, 고조선의 홍익 인간의 그 맥을 잇는 이야기다.
백범 김우선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저는 뭐 BTS의 어떤 그 모습이라든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로서의 문화 컨텐츠로서 이 세상에 이 지구의 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울음과 행복을 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린 그런 나라다. 어우 차고는 이 국뽕 좋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단군 왕검이 있었어요.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주관하는 인물, 왕검이요, 왕은 정치를 주관하는 인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 제사. 한 사람이 제사도 주관하고 정치도 주관하는 재정일치 사회였구나. 청동기 시대만 해도 재정일치 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요. 재정분리 사회가 돼. 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이 종교까지 주관합니까? 아니잖아요. 추기경 따로, 사찰 따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따로잖아요. 따로 재정분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예, 철기시대 가면 사만에 와서 소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정 분리가 나올 텐데 어쨌건 이 당시에는 재정 일치 사회를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중요한 거 고조선에는요. 뭐 시험에 나온다면 이 8조법 요거 핵심. 네. 요 8조법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청동기를 배경으로 해서 자, 기억해둬요. 청동기를 배경으로 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출발했고 여기 이 고조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문화유산이 뭐다? 바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조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고조 가장 시험 문제에 나오는 핵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 정도 머릿속에 쏙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이 고조선 이후 철기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철기 시대, 아까 제가 청동기 시대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철기 시대는요, 세형 동검이 유명합니다. 세형 동검이 가늘 세자예요. 비파형 동검은 이제 비파의 모습처럼 생겼다 비파형 동검이고, 이 세자는 아주 가늘고 뾰족해. 무기는 계속 발전하나 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그 고민하는 게 무기인 것 같아요. 세형 동검 같은 경우에 뾰족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형동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도전. 이게 명도전이 뭐냐면 철기시대 오면요. 이제부터 이 중국과의 그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돈이거든요. 중국돈이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지역에서 만주 지역에 발견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하! 중국과의 교류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중국과의 어떤 교육이 어때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와 우리나라 그 수출입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 아마 중국일 겁니다. 그 중국과의 어떤 이 교류의 출발이 언제냐? 바로 철기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와 중국의 역사가 철기시대부터 쭉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구나. 요 정도 또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에요.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준왕이 쫓겨나고 그 뒤를 이은 인물이 위만이니 이 위만이 세운 나라를 우리는 위만조선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게 단군조선,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단군조선, 철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위만조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공부하는데 청동기를 배경으로 한 나라 단군조선, 철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 위만조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모두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좀 구분해서 청동기 배경의 단군조선, 철기 배경의 위만조선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은요 본격적인 철기를 수용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중개무역, 그러니까 중개무역. 자, 잠깐만 빠볼까요? 지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쪼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있으면 자 고조선, 주중주중, 고조선 이렇게 중중중중중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중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중중중중중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나라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파는 또는 밑에서 이제 물건을 가져와서 이렇게 파는 이런 어떤 중개무역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다. 어디가? 바로 이 위만조선이 그런 모습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이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그다음 중국 나라는 열받은 거야. 여기만 없으면 우리가 돈 많이 벌 텐데 이게 뭐야?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한나라 쳐들어온다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왕검성이 함락되고 결국 무너지면서 한군현이 설치가 되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한군현이 설치된 이런 지역에 또 새롭게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또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정리하시면 돼요. 구석기,
주먹도끼,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웅집, 강가나 바닷가, 청동기는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리고 비파양 동검과 고인돌.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위만조선, 철기를 배경으로 한 위만조선이 왔고, 그 위만조선이 한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는 모습들,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철기시대 이후에 등장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림. 그려집니까? 그려집니까? 네,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를 한번 가볼 텐데 실질적으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시험 문제에 저번 수능에서는요, 이 여러 나라의 이 파트가 시험 문제 나오질 않았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 이게 사실 1번 문제거든요. 수능에서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를 좀 쉽게 내야 된단 말이죠. 물론 다 쉬워요. 다 쉽지만 그래도 1번은 좀 상징성이 있잖아. 쉬워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문제를 내면 약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전 시험 수능에서는요, 무조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서만 1번 문제 나오고 바로 2번 문제는 그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수능도 역시 그럴 가능성은 많다. 왜냐면 전 군대가 더 좁혀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자, 요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런 모습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위만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한사군이 설치되었고 그 한사군을 공격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니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나라 위치 갑니다. 먼저 부여. 위치 잘 보세요. 위치. 그 다음에 요 압록강 건너서 고구려. 자, 그 다음에 저쪽 함경도 쪽에 옥저,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 동해, 그 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쪽에 삼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위치를 잘 봐두셔야 돼요. 요 위치를. 왜냐면 시험 문제 혹시 나온다면, 뭐 나온 적은 없었지만, 가나다라마,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일단 알아야지. 가나다라마가 어딘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문제를 출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위치를 봐두시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 그러니까 옥저하고 동해는 이렇게 동해 하나 끼고 있네. 동해 하나 끼고. 그러니까 여기 뭐 느낌상 여기는 해산물 같은 거 많이 나오겠고. 느낌 오잖아요. 여기 지금 삼남 지역이에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농사 잘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굉장히 벼농사 같은 게 발달했겠네. 지도만 봐도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부여 쪽은 너무 위쪽이잖아. 너무 추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은 농사 짓기 조금 어렵겠네. 그래서 반농, 반목, 주로 목축업을 많이 했겠네. 이런 느낌들이 빠바박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오시면 돼요. 일단 위치를 좀 봐주시면 되고요. 고구려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 좀 산악지대네. 산악지 살고 있으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좀 이렇게 험하게 살겠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냥에 능하고 주변 나라에 이렇게 압박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겠네. 결국 나중에 이 옥저 불쌍해 옥저가 결국 이제 고구려한테 정복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옥저 이쪽이 이제 해안가니까 이제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소금 아니겠습니까? 이 소금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떤 방편에서 고구려는 옥저를 달달달달달 볶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옥저는 이제 정복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위만조선 끝나고서 한사군 설치되온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면서 이 나라들이 이제 꿍짝꿍짝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여기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원 전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지금 2022년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기원 후란 말이지. 그지? 2022년에 살고 있는데 그 2022년이란 범위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가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2022년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넘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런 역사들이 붙어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원 전후를 경계를 해가지고 살짝 오고 가지만 큰 틀을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큰 숲을 먼저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기원 전후를 경계로 등장하는 나라들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이 있는데 자, 어떤 정치적인 특징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부여와 고구려, 우리는 이 당시를 연맹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부여와 고구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여기는요
부여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부여는 왕이 있어.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야. 그런데 왕이, 이게 이제 전체 부여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지역은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은 요 정도밖에 안 돼.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거는 마가야, 우가야, 구가야, 저가야. 여러분 딱 느낌이 오죠? 말맞자 소우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부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그랬어? 여기 좀 날씨가 좀 추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농사 짓기는 조금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축업을 주로 하는데 역시 그 족장들의 그 명칭이 뭐예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말맞자에다 소우자에다가 구가, 개구자에다가 돼지저자. 이런 개돼지 만노같한 요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당시 이분들의 세상 속에서 개와 돼지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함부로 저 개돼지들이 이게 열받아요. 굉장히 이게 높은 겁니다. 높은 거. 목축업에서는요. 그죠? 자, 어쨌건 이 부여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왕권이 강할까 약할까? 약하죠. 그러니까 왕은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더라. 그래서 연맹한 형태, 이렇게 연맹한 형태, 연맹 왕국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를 보시면 돼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다음 단계가 연맹 왕국 다음 단계가 바로 고대 국가란 말이에요. 고대 국가의 특징, 고대 국가라고 하면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왕권의 강화. 그 전 단계는 연맹 왕국에서 왕권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다음 단계 고대 국가로 넘어가면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어쨌건 이런 연맹 왕국 형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넉사자, 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흘러간다 해서 넉사자를 써서 사출도, 넉사자, 네 방향으로 나가서 네 방향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지역들에서 사출도. 요게 이제 이 부여의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와 왕이 함께 다스리는 연맹 왕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고구려가요. 여러분들 이게 부여를 세운 사람이 금와,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다. 한국사 능력 검증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금와 이 금개구리, 금개구리, 이 금개구리 신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야, 저기 뭐냐. 금개구리는 누구냐? 막 해가지고, 이게 부여를 연결을 못 해가지고, 그 당시 수험생들이 아주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건, 이 고구려를 세운 사람 누군지 알지? 이거 주몽 아니야? 고주몽 아니야? 고주몽. 그지? 이 고주몽이 어디 사람이야? 부여 사람 아니야? 부여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야?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의 어떤 지배층들의 계통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부여하고 고구려는요, 상당히 비슷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가 뭐냐면, 봐요. 여기도 지금,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뭐 이런 사출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제자, 가. 여기도 지금 가가 있잖아요. 가. 그죠? 여러 가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회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정사함이 있고요. 신라는 화백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국가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됐죠? 어쨌건 이런 어떤 고구려와 백제, 고구려와 부여의 어떤 그 유사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부여에서 넘어와서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바로 고주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부여하고 고구려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있는데 옥저하고 동해사만은요. 왕이 없어요. 옥저 동해사만은 왕이 없어요. 여기는 아까 그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요 단계만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족장들을 군장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읍군 삼로, 옥저하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읍군 삼로 이런 군장들이 다스리고 있다. 요 정도만 맞추면 되고요. 사만 같은 경우에는 사만의 군장은 신지와 읍차들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 뭐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는 정도.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읽어보는 정도면 됩니다. 받으시면 되는데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군조선의 특징이 뭐다? 단군과 왕검, 재정 어떻게? 일치야 분리야? 일치였습니다. 야 여러분들 왜 얘기 안 해?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 멈블링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하라고 그랬잖아. 얘기해야지. 자 그래서 단군 조선 같은 경우는 단군 왕검이란 말이에요. 재정이 일치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철기시대에 와서 이제 소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소도에는요 정치적 지배자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천군이야. 그러니까 천군이니까 뭔가 하늘과 관련이 있겠구나. 이 사람이 제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정치라는 그 영역이 분리되어 있구나. 재정 분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단군 조선은 재정 일치. 그리고 소도를 통해서 단군
소도를 통해서 사만사회는 재정 분리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정 분리가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추경이 할 따로 있잖아요. 따로 분리가 되면서 재정 분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출발이 바로 이 사만시대부터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온 거는요. 여러분들 사출도. 와우,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사출도 완전 시험에 잘 나와요. 완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나온다면 사출도 부여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특히 이 제천행사가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답지로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천행사 꼭 기억 좀 해놓으세요. 자, 부여의 제천행사입니다. 이거 다 모여가지고 춤추고 뭐 또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애들은 흥이 많아?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흥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얼쑤 좋다. 네,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흔들어봐. 얼쑤. 네, 따라하지 않네. 좋아요. 네, 자, 어쨌건 자, 이 연고가 뭐냐면 환영하는 거야. 북을 동동동동 지금 딱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부여에는 제천에서 연고. 자, 따라해봐. 부연고. 왜 안 해? 부연고. 그렇지. 아마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부연고. 그냥 붙여. 부여의 연고, 부연고, 부여연고, 부연고. 중독성이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연고. 잠자다가도 한번 기억날 거야. 부연고. 네, 오케이. 자, 부여에 연고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군사 동맹.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힘이 나도 고구려에 모여가지고 만약 군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동맹. 고구려에는 동맹이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거. 진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조와 동해인데 옥조는 기록이 없어. 패스. 몰라.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에는 무천입니다. 무당이 하늘한테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춤추는 어떤 그런 모습들 기본 베이스로 좀 하고 단어들이야. 바로 무천, 동해의 무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만은요, 계절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단오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계절마다 하고 있는 그런 제사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험에 정말 잘 나온 건 바로 연고, 동맹, 무천 요 세 개가 특히 연고와 동맹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온다. 요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부연고 군사 동맹 느낌 오죠? 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결혼제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제도. 자 결혼제도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서옥제라는 게 있습니다. 서옥제. 이건 뭐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결혼을 요청하고 허락을 받으면 그 여자 집에 서옥을 짓고, 그러니까 일종의 대릴사위가 되는 거야. 서옥을 짓고 와서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크면 비로소 남자 집으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서옥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구려에 서옥제가 있었고요. 뭐 그냥 좀 쉽게 얘기하려면 뭐 서방님의 집?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옥조 같은 데 볼게요. 민며느리제. 옥조는요. 민이라고 하는 건 아직 미성숙, 좀 없음, 뭐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아주 어렸을 때 아예 그냥 남자 집에서 여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어린 여자아이를. 그래서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줘. 그런 다음에 다 컸어.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결혼을 요청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민며느리제가 되겠습니다. 민며느리제. 그러니까 고구려의 서옥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대릴사위제의 어떤 느낌이 좀 있고 옥조 같은 경우는 민며느리제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 모두들은 모두 다 당시 어떤 노동력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노동력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여성의 노동력이 다른 집으로 가는 순간 이 기존에 있는 집의 노동력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노동력이 중시된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온 결혼 제도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개만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습은요, 뭐, 한 번 잘못하면, 12배 배상.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초등학교 때 38선 그어놓고 책상에서 네 요즘은 그런 거 없고요. 미안합니다. 네. 옛날에는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딱 이렇게 샤프 넘어가면은 야 이거 내 거야! 이제 일책일법이지. 근데 이건 뭐냐면 샤프 하나 넘어면 샤프를 12개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일책 12법 곱하기 12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이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여하고 고구려가 비슷한 어떤 모습들이 있다. 여기 사출도와 제가웨이가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책 10법 비슷한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조에서는요. 가족 공동묘가 있어요. 네, 내가 죽었어. 그럼 이제 뼈를 모아놔.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었어. 그럼 뼈를 모아놔. 가족끼리 함께 뼈를 이렇게 모아두는 가족 공동묘가 또 옥조에도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해의 책화. 네,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동해의 책화. 네, 동해의 책화. 요거 시험에 잘 나와. 가족 공동묘. 옥조의 가족 공동묘하고 동해의 책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책화는 뭐냐면요. 어느 부족 사람이 다른 부족을 이제 침범한 거야. 침범한 거기에 대해서
혼내는 거야. 이 화를 체크하는 거야. 예, 이러면 안 되지. 혼내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가 바로 이 책화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 받으면 되고요. 경제적인 연구, 아까 제가 했습니다. 고구려는요, 기본적으로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변 지역들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약탈해온 어떤 약탈 경제 같은 모습들이 있었겠다는 걸 봐주시면 되고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바닷가 아니야. 바닷가 쪽이니까 뭔가 이제 해산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옥수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동해 같은 경우에 단공, 박달나무, 이거 활. 이거 지금도 우리가 이게 활 잘 쏘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동해의 어떤 그 단공 있고요. 과하마는 뭐냐면, 자, 과는 뭐냐면요. 과실과자예요. 과일 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사과나무를 의미하는데 굉장히 작은 말, 그러니까 조랑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또 이 강원도 쪽에 많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다음에 만어피입니다. 만어피. 만어피 이제 바다 표범 같은. 옛날에 진짜 그 동해 쪽에는요 바다 표범이나 뭐 강치, 뭐 물범 뭐 이게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죽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기름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동해의 특산물 이게 바닷가 쪽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 사만에서는 벼농사가 있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사만 중에서 여기 이 변환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환 같은 경우에는요. 변환 같은 경우에 철. 이 또 철을 또 많이 수출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 이제 김해. 지금의 김해 지역인데 김해가 뭐야? 김자가 그게 철금자 아니겠습니까? 쇠금자 아니겠습니까? 지역명 자체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출하는 어떤 그런 곳이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요 정도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고 중독성 있지. 그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지금 쭉 한번 달려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와 함께 근무하니까 쭉쭉쭉쭉 머릿속에 들어오지요. 예, 정리하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별 채우기를 하셔야 돼요. 별 채우기. 예, 별 채우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머릿속에 꼭 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2강, 이게 기본적으로 1강 딱 하고 나서는 또 이게 2강부터 또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이 첫마음 잃지 마십시오. 이 첫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쭉 완강, 빠른 속도로, 좀 빠르게, 좀 양을 많이 해서 빨리 완강하세요. 그 다음에 이 별책을 통해서 복습해 가시면서 감을 유지하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2강에서 안 나와봐. 나한테 혼난다. 알았지? 자, 2강에서 봅시다.